제가 일반 관리 중에서 전정과 유인, 그 다음에 수체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는 사람을 만나면, 지인을 만나면 어떤가요? 평소보다도 안색을 보면 얼굴이 좀 창백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그러면 어디 아프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안 물어본가요? 물어보죠.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도 사실은 배나무를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또 매년 이렇게 보면서 나무가 좀 이상하거나 이게 얘가 세력이 지금 완전히 생장이 왕성한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좀 약간 세력이 좀 더 가지 선단 세력도 좋고 그 다음에 과실도 잘 달 수 있고 수관이 잘 뻗어나갈 수 있게끔 세력이 좋게끔 만든다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세력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이제 세력이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가장 큰 기술은 겨울 전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눈수를 조절해 주면 5개 나갈 것을 10개로 나눠버리면 굉장히 세력이 막 줄어들고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세분하게 되면 여름 전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겨울 전정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착과를 많이 할 것인가 적게 하는 것에 따라서 전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 적게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일까요? 세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시비를 하거나 시비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수를 잘해 주거나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상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품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신품종이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신품종들이 어떤 것은 단가지 유지성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것은 형편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여러분 황금배 키워봐서 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황금배나 추황 같은 거 보면 신고보다도 가지가 뻗어나간 거 절반밖에 안 나가요. 그러잖아요. 슈퍼골드가 꼭 황금배 같아요. 절반밖에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신고처럼 길게 만들어가지고 간격을 만들어가지고 키우려고 그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안 찾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쪽에 지금 설원도 들어가 있고 슈퍼골드도 들어가 있고 지금 신화 품종도 많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어떤 품종별로 되냐면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수관이 안 차고 밑에만 이렇게 찾아서 밑에서 가지 열심히 열매 따먹고 밑에는 이렇게 두꺼워졌는데 위에는 요만하게 가늘어졌어요. 그리고 위에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다가 위에가 안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안 된다. 신고는 그래도 얘가 힘이 좋아가지고 끝으로 올라가 주기라도 해. 잘라주면 얘가 반발해서 다음에 튀고라도 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고만큼 힘이 좋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린시스. 그린시스는 신고에 제가 봤을 때 1.5배 정도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수관이 금방 차요. 그래서 수관을 채우는 기간이 거의 신고에 비해서 2, 3년은 더 우리가 잘 관리를 하게 되면 빨리 차서 수관이 금방 채워지는데 얘가 약간 성깔이 있어요. 뭐냐면 단가지 유지성이 최고 나빠요. 그래서 우리 원앙 재배하듯이 신고를 원앙처럼 원앙을 신고처럼 재배하면 여러분이 수량이 확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린시스를 신고처럼 재배를 해버리면 수량이 원앙꼴 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그 품종별로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또 신초를 어떻게 보완해서 신초 관리를 해줄 것인가,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 세력을 어떻게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떻게 순정리를 해주고 시비를 해주고 착과 관리를 가감을 해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까 해요. 안색을 보고 지인에게 안부를 전하듯이 나무도 배나무도 안색을 보고 밖의 형태를 보고서 내가 수세를 가늠하고 거기에 맞게끔 더 강하게 할 것인지 힘을 빼줄 것인지 그것을 시비를 통해서 그다음에 여름 전쟁을 통해서 겨울 전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품종이 어떻게 하면 단가지 유지성이 나쁜 거하고 좋은 거하고 어떻게 관리를 수용을 변천해서 바꿔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 전정하고 전지에 대해서 지금 해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여기 이렇게 지금 1번, 2번, 3번이 됐는데 전정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집에를 가보면 정말 너무 촘촘해가지고 이미 연구수하고 간벌수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간벌수를 빼야 될 때가 이미 됐는데 거기에다가 간벌을 안 하고 계속 전전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밀식장애가 나와버렸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벌이 필요할 때 같은 경우는 부분 간벌을 하든지 해서 한쪽을 해서 연구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 공간에다가 잎을 많이 둬야 돼요.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이 저기 이미 수관이 어느 집 같은 경우는 다 못 채워진 집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못 채운 곳에다가 가지를 배치하고 싶죠? 그러지 않은가요? 가지를 채워지지 않는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 공간에다 가지를 배치를 해서 열매를 따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열매를 많이 따고 가지를 많이 그쪽에다 배치를 하려면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가 저기 잎이 많아야 돼요. 4, 5월 달 되면 잎사귀가 많은 곳에 가지가 많이 생겨요. 양분이 많이 흐르고 잎사귀를 많이 둬야 돼요. 그러면 잎사귀를 많이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수관이 밑에 쪽에 많이 채워졌고 위에가 많이 이제 비었어. 그러면 위쪽에 있는 가지 같은 경우를 될 수 있으면 유인을 해가지고 잎사귀 쪽을 많이 만들어갖고 위쪽을 키워줘야 돼요. 그거 빠진 곳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과실을 달라보지 말고 과실은 그쪽에는 조금 덜 달고 가지가 크게끔 잎사귀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 근데 거기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무가 지금 이 나무가 지금 겨울 전쟁할 당시에 이 나무가 지금 세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전쟁을 거의 이제 해가는 중이죠. 근데 끄터리를 보면 주지 끄터리든 측지 끄터리든 간에 끄터리 봤을 때에 제일 끄터리는 가지가 굉장히 크죠. 길죠. 이렇게 길게 나왔죠. 그 다음에 옆에서 나오는 가지는 어떤가요? 이렇게 나오죠. 안 나온가요?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옆에서 좀 세력이 약한 것이 이렇게 나와. 근데 요것이 여러분 쪽에 가손에 가보면 요 끄터리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 꽃눈만 있는 경우가 있어. 제 말이 맞죠? 그것은 여러분이 그 나무를 단축을 시켜줘야 된다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이미 세력이 더 맛있는 과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골고루 만들 수 있는 맛있는 과실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끄터리 나무의 가지 흐름을 보고 끄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주지나 측지나 끄터리가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만 이렇게 쭉 있고 옆에 가지가 첫 번째 가지에 비해서 쭉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두 번째 가지가 아예 없거나 이것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얘 세력이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추론하고 특히 끄터리 가지가 전부 다 꽃눈만 다다다닥 붙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많이 크지도 않고 그래버리면 이 세력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가 저는 가장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끄터리에다가 잎사귀를 많이 확보를 해줘야지 그쪽으로 자라요. 그리고 그쪽으로 확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끄트리에다가 잎을 많이 배치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다 꽃이잖아요. 그럼 끄트리에 꽃을 다 따보면 돼요. 나중에 꽃이 피었을 때 꽃을 끄트리 부분에는 착과를 안 시키면 돼요. 그래서 크게 자라게 해서 자라게 하면 됩니다. 확장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끄트리에다가 열매를 달지 않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빨리 세력에 맞게끔 해서 적과를 하든지 양분을 주든지 열매를 달든지 해가지고 세력을 가늠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잘라주는 조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끄트리를 이렇게 잘라주고 있어요. 여기 끄트리를 일단은 결과지로 측지로 쓸 것 같은 경우는 격가지로 쓸 것 같은 경우는 여기 끄트리 잘라줘가지고 여기에 끄트리가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조건에서 나머지는 다 꽃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착과를 시키려고 우리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여기를 덕에다가 다 유인을 해가지고 딱 붙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빠딱 쓰게끔 만들고 끄트리를 다시 이 정도 잘라서 다시 나가게끔 만드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기 끄트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절단 전정을 이렇게 하면 비슷한 것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가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냐면 지금 주지 선단부가 다 꽃눈 와버리거나 끄트리 부분이 너무 세력이 약하거나 그랬을 때는 잎사귀를 많이 두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더 내려가지고 여기 자리를 더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끄트리 자를 때 끝정리를 할 때에 여기가 항상 꽃눈이 아니라 잎눈이 항상 찍혀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야지 골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 느낌들은 아마 끝정리를 안 하고 그냥 놔뒀을 때 가지가 얼마나 밉상스럽게 빠져나간지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니콤 법칙이에요. 니콤의 전적의 원리가 되는 건데 눕히면 가장 많이 꽃눈이 생겨요. 눕히면 꽃눈이 많이 생기는데 서버리면 꽃눈이 안 생기고 잘 왕성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45도에 맞게끔 이렇게 눕혀줘서 꽃눈이 많이 오게끔 하고 생장을 조율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요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겨울에 땀내 나요. 너무 힘들어. 이걸 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농가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겨울부터 그러니까 여름부터 겨울까지 유인과 전정을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정에 맞게끔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빈 공간이 있으면 그 어떤 가지라도 요 가지라도 유인을 하든가 빈 공간 속에다가 잎사귀를 둬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반발력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동계기계 때 필요 없는 것은 잘라주는 식으로 그 어떤 자리에도 빈 공간에다가는 잎사귀를 집어넣어줘가지고 다 동화 양분으로 바꿔서 나무가 다시 반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겨울철에 잘라가지고 반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연면적 지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잎사귀가 중첩이 되면 너무 많이 중첩이 돼버리면 우리가 보통 3배 이상 돼버리면 잎은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돼요. 일꾼이 없어져 버려요. 보통 1.5배 정도 이렇게 동일 면적에 위에 있는 잎사귀를 뜯어가지고 다 얹어 놓으면 1.5배 정도 되는 면적, 잎사귀 면적 1.5배 정도 되면 이런 정도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여름에 과손에 들어가가지고 하늘을 봤을 때 전체에 햇빛이 쏟아져가지고 밑에 그림자가 있는데 잎사귀 그림자가 햇빛이 쏟아지는 이렇게 면적을 봤을 때 20% 정도만 햇빛이 쏟아지면 좋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잎사귀가 까매가지고 밑에가 햇빛 하나도 안 보이는 집 같은 경우는 요런 집이에요.
밑에가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 집은 이런 집. 근데 햇빛이 살랑살랑 들어오고 20-30% 정도의 그 그림자, 햇빛이 쏟아져 가지고 땅바닥에 박히면 요런 잎사귀가 되는 거예요. 같은 잎이라도 일꾼이 많은 잎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향을 합니다. 일꾼이 많은. 자,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 그림에 다 담았어요. 뭐냐? 자, 균형 잡힌 나무는 저장 양분이 꽃이나 과실 속에, 그리고 잎과 가지에, 그리고 뿌리에 골고루 나눠져요. 골고루. 근데 저장 양분이 잎과 가지 쪽으로만 나가든가 아니면 꽃 쪽으로 진적으로 가고 뿌리나 여기 다른 쪽에 뿌리 쪽에는 안 가고 그렇게 돼버려서 저장 양분이 작은 상태로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도 꽃과 잎과 뿌리 쪽에 저장 양분이 적게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저장 양분도 그러고 잎에서의 양분도, 동화 양분도 위에 잎사귀가 적은 조건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다시 과실 잎이나 저장 양분도 적어지고 뿌리도 지하부의 생육도 동일하게 작은 조건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그래서 착과량을 또 시비량을 아니면 또 전정량을 우리가 잘못 관리를 하거나 물 관수라든가 그것을 잘못 관리해서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다. 건조 피해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 잎의 동화 양분도 적게 분대로 저장 양분 자체도 적게 돼서 나중에 분배되는 것도 적게 되고 나무는 늙어져가요. 늙어져다가. 그래서 이런 조건을 우리는 안 만드는 것이 최고의 조건이다. 최고의 재배 방법이다. 그래서 선순환하는 방법. 잎의 동화 양분도 많게 하고 저장 양분도 가을철에 저장 양분이 많이 축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뿌리라 다시 반발력을 이용해서 다시 과실도 다시 확장력도 지상부도 확장력 있고 지하부도 뿌리도 확장력 있게 되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하부가 확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배수가 나쁜 조건이 많다라는 거예요. 불과 이렇게 경사지가 됐다 해서 물은 잘 빠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수직 배수예요. 수직 배수가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토양 혼화를 해가지고 시비를 해서 토양의 물리성을 굉장히 개선을 시켜줬는데 요즘에는 표층 시비를 해가지고 불과 20-30cm 밑에서의 그 경반층의 그 화학성하고 표토층 화학성하고 pH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쪽이 20-30cm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pH 조건이 너무 많이 4.4 수준 전후로 이렇게 4.8에서 4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농사진 데는 2-3cm 정도의 좋은 여건은 그 정도밖에 없고 그것도 굉장히 가밥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다못해 현재 물이 잘 안 빠지고 우리는 장마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명거배수라도 장마 시절에 명거배수라도 해줘서 지하 수위를 좀 낮게 해서 내려주는 게 좋다. 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 저는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악순환을 안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 적정 착과, 적정 시비, 적정 전정, 그 다음에 적정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 전정하고 봄 전정, 여름 전정을 통해서 하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물을 주는 거하고 질소 12량하고 일조량하고 석회 12량하고 지하부를 봤을 때에 토양의 습도가 너무 많아버리면 지상부가 굉장히 많이 커지는 조건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또 작은 조건으로 범무해가지고 해버리면 결국은 위에는 커지더라도 지하부가 굉장히 제한되는 조건이 돼버립니다. 이 조건을 안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TR율이 낮은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 조건에서 지상부를 관리한다고 해서 나무가 다시 반발력을 해주느냐?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돼버리면 우리가 당하는 게 뭐냐? 줄기마름병이에요. 줄기마름병을 통해서 나무는 질을 조절을 해줘요. 못 사겠으니까. 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작년에 고온 피해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열매가 저기 고온기에 과육 갈변이 일어났죠. 여기 상주에는 별로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그죠?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고온 장애가 나오면 뭐가 원인이겠어요? 뭐가 원인일까? 아이, 저기 8, 9월 달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많이 기온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밤에 온도가, 야간 온도가 25도씨 이하로 정도 돼야지 밤에, 낮 동안에, 저기 탄소 고정을 했던 것이 동화산물이 전류가 되면서, 이렇게 저기 그 호흡도 줄어들고, 그래서 양분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광합성이 그 효과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호흡량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래요? 물이라는 우리가 저기 그 뭐예요? 더우면 사람도 그러잖아요. 옷을 벗어가지고 공기하고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공기하고 면적을 해서 빨리 이렇게 방출을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물이 부족한 조건이 됐든가 그런 지하부의 지상부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번무하거나 물이 너무 많이 필요한 조건이 됐는데 그 저기 밑에서 못 해주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저기 과수는 아주 현명합니다. 지 살라고. 뭘 하냐면 제일 처음에 과실에 있는 물을 써버려요. 과실에 있는 물을 써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가지가 비어있는 것들이 많아. 몸뚱이로 지금 버티고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합성 함량이라든가 우리는 또 착화량도 많이 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양분들을 기본적으로 거기다 담는단 말이에요. 과실에다 담아. 근데 필요할 때는 어디에요? 과실에서 갖다 써버려. 그리고 신초 생장량이 많으면 소비량이 많아. 근데 뿌리가 그것을 대응을 못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저기 과호흡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한 대로 토양이 건조하고 그렇게 되면 에틸렌 생성량이 많아지고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낙가가 일어나 이제. 낙가가. 여러분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 조건이 굉장히 악한 조건이 악화가 된 토양 물리성이 악화가 됐다 그러면 어때요? 대부분의 열과가 매년 열과를 끼고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조건에 맞춰서 한다고 열과가 끼고 살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것은 우리가 지상부하고 지하부하고 전쟁을 통해서 잘 균형을 맞춰주는 작업.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하부가 잘 뻗어나갈 수 있게끔 토양 물리성을 잘 확보를 해주는 방법.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우리가 저기 혼화를 시켜가지고 토양에 한마디로 말해서 입당 구조를 형성해줘야지 기상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물이 많이 안 고일 수 있게 토양이 점토 함량이 많다 그러면 그 속을 잘 붙여줘가지고 공기 함량을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기상의 함량을 늘려주거나 그렇게 하고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해주고 물이 침적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잔뿌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